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김지은은 회사 건물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상사인 박민지가 자신의 차를 세우며 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올라탔다. 그런데 민지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한 지 불과 5분 만에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라고 고백하자 지은의 심장은 멎을 듯이 뛰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다. 지은은 26살,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출신은 부산, 대학 졸업 후 상경에 홀로 자취 생활을 하며 꿈을 쫓고 있었다. 민지는 28살, 팀장으로서 지은의 직속 상사였다. 민지는 회사에서 유명한 워커홀릭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직원들을 엄격하게 대했지만 지은에게는 유독 부드러운 면을 보였다. 지은은 그걸 단순한 배려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팀장님, 농담이시죠? 저희 여자잖아요. 민지는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다. 농담 아냐.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아이디어를 칭찬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 감정이 사랑이야. 비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집에 도착할 무렵 지은은 서둘러 내렸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문을 닫고 달려들어간 자취방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 내내 민지의 고백을 떠올렸다. 회사에 도착해 민지를 마주쳤을 때 민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인사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민지의 시선이 달라 보였다. 그날 회의에서 민지가 지은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자 동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팀장님 오늘 왜 저렇게 지은 편들어? 누군가 속삭였다.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항상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동성애는 TV에서나 보는 먼 이야기였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카페에 앉아 고민했다. 민지 팀장님은 왜 나일까? 그녀는 완벽해 보이는데 이민지는 회사에서 성공한 여성으로 집안도 부유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런 민지가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를? 지은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 진심이세요? 답장이 바로 왔다. 응, 만나서 이야기할까?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이게 시작인가? 저녁 무렵, 둘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는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미안해, 갑작스러웠지? 나도 오랫동안 참았어, 지은은 물었다. 언제부터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입사한 첫날부터. 내 열정적인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 후로 숨겨왔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지은은 공감했다. 저도.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팀장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지은의 일상은 변했다. 민지와의 대화가 잦아지면서 지은은 민지의 매력을 새롭게 느꼈다. 민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게 지은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커졌다. 만약 회사 사람들이 알면? 부모님은 지은은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한편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서두르지 마, 내가 편할 때까지 기다리게. 그러나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주말, 지은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모님 집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회사 어때? 남자친구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감정이 사랑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한번 시도해보자. 회사로 복귀한 월요일,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만나볼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달콤했다. 퇴근 후 몰래 만나는 데이트, 손을 잡고 산책하는 밤, 지은은 민지의 따뜻함에 빠져들었다. 팀장님, 아니 민지 언니. 나 행복해. 민지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팀장과 지은이 너무 친한 것 같아 동료 하나가 수근거렸다. 지은은 긴장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내면적 갈등은 커졌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민지의 사무실을 힐끔 보는 게 습관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옳은 걸까? 사회가 어떻게 볼까?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손을 잡고 싶어도 주변 시선을 의식해 포기했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민지 자신도 가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민지의 집안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민지야,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민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민지는 가짜 남자친구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아빠,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민지의 스트레스는 쌓였다. 어느 날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가족한테 솔직해지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요. 회사에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지은의 동료 수진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수진은 지은의 절친이었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여자였다. 지은아, 너 민지 팀장님하고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일 때문이야.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불편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와 만나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 나 무서워.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천천히. 강요하지 마.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깊이 고민했다. 나는 정말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어린 시절, 지은은 남자아이들과 놀기보다는 여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제 민지와의 감정이 모든 걸 깨닫게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볼 때마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없을까? 한편 민지의 가족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강요했다. 민지야, 28살이야. 더 늦으면 안 돼. 민지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그녀를 흔들었다. 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지은은 상처받았다. 언니, 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둘은 그날 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였다.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지면서 지은과 민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민지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일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결국 수진이 지은을 따로 불렀다. 솔직히 말해. 너희 둘이 연인 사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내가 본 거 있어? 공원에서 손잡은 거.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사건 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수진이가 알아. 우리 그만둘까? 민지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 포기하지 마. 싸워보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어때? 결혼 생각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은을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실망시키면 안 돼. 지은은 밤새 울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기 위해 주말 여행을 제안했다. 강원도로 가서 둘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못해, 너니가 필요해. 그 순간 둘의 감정은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돌아오는 길에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지야, 내일 선 봐라. 이번엔 거절하지 마.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야.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언니, 선 보러 가실 거예요. 민지는 고민 끝에 말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족을 속일 수 없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나한테는? 우리 관계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직원 임시야. 내가 기다려줘 라고 했지만 지은은 그게 사랑인가요? 라고 소리쳤다. 둘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이게 끝인가? 선 보기 당일, 민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상대는 아버지의 지인 아들,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친절했지만 민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박민지 씨, 취미가 뭐예요? 물었을 때 민지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취미. 지은과 산책하는 것. 대화를 마친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지은의 답장은 차가웠다. 축하해요. 지은은 그날 회사에서 민지를 피했다. 점심시간 수진이 다가왔다. 지은아, 너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 팀장 때문이지. 너희 둘이 그럴 줄 알았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사회에서 용납 안 돼. 너희 잘못이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친구조차 이렇게 생각해? 저녁, 지은은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한테 왜 솔직하지 않았어요? 선 보러 간 거 배신 같아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아파. 하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대화는 감정적으로 변했다. 지은은 그럼 우리 헤어져요. 언니 가족 지켜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둘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자취방에서 혼자 울었다.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까? 다음 날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수진이 인사팀에 민지와 지은의 관계를 신고한 것이다. 팀장과 팀원이 부적절한 관계예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민지는 호출받아 상부와 면담했다. 박 팀장,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로 공원 사진이 나왔다. 수진이 찍은 거였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배신당했어. 지은도 호출되었다. 김지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상사는 엄하게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 규정 위반이야.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지은은 퇴사 압박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뭐라고? 그만둬. 집으로 와.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는 집에서 아버지와 대면했다. 민지야, 회사에서 무슨 소문이야? 민지는 용기를 내 말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민지는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포기 못해요. 아버지는 나가. 내 엄마 아프게 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로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아, 나 이제 가족 잃었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 내 선택이야. 이제 함께 싸우자.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회사에서 민지는 강등되었고 지은은 경고를 받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수지는 지은을 피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잘못이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우정이 이렇게 끝나? 고조되는 압박 속에서 지은은 도피를 생각했다. 언니, 해외로 갈까요? 민지는 고민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겠어? 대답 대신 키스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 위로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사랑 때문에 엄마가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지은은 절망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거리를 두기로 한 후 지은의 삶은 지옥 같았다. 매일 민지를 보지만 대화는 업무로 한정되었다. 팀장님, 자료 드릴게요. 민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은은 밤마다 민지의 빈자리를 느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부모님의 전화가 잦아졌다. 지은아, 집으로 와. 그 미친 짓 그만둬. 지은은 엄마,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날 죽일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민지도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민지야, 왜 그래? 남자 만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고 집으로 와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몰래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지은은 답장했다. 이해해요. 하지만 아파요. 둘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로 유지되었지만 그마저도 위험했다.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다. 혜린, 27살, 밝고 야심찬 여성. 혜린은 민지에게 관심을 보였다. 팀장님, 조언 부탁해요. 민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은과의 거리 때문에 혜린과 가까워졌다. 지은은 그걸 보며 질투했다. 언니가 날 버리는 거야. 어느 날 혜린이 민지에게 고백했다. 팀장님, 좋아해요. 민지는 당황했다. 미안. 하지만 지은의 생각이 떠올라 거절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은은 분노했다. 민지를 찾아가 소리쳤다. 혜린 씨랑 뭐예요? 우리 거리 두는 동안 민지는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냐. 너만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럼 왜 가까이 해? 싸움은 격렬해졌다. 지은은 우리 끝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매달렸다. 제발, 가지마. 결국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에서 민지는 다시 대면했다. 민지야, 그 여자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엄마, 정상은 뭐예요? 사랑이 정상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눈물 흘렸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불행할 거야. 민지는 고민 끝에 결단했다. 지은을 지켜야 해. 지은에게 말했다. 가족 포기할게. 함께 살자.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언니 가족 잃지 마용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회사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 팀장과 지은이 레즈비언 커플이래.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는 피하고 일부는 비아냥거렸다. 상부는 민지를 해고 압박했다. 이미지 실추야. 민지는 항의했다. 사생활 침해예요. 하지만 무시당했다. 지은은 수진을 찾아갔다. 왜 그래? 친구잖아. 수진은 내가 사회 규칙 어겼어.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규했다. 이게 친구의 배신인가? 민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박민지, 오늘부로 그만둬. 민지는 충격받아 지은에게 달려갔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나 있어요. 함께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아빠, 못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너 버릴 거야 라고 선언했다. 민지는 가족을 잃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집으로 데려갈게. 지은은 저항했다. 엄마, 제발. 하지만 부모님은 강제했다. 내가 미쳤어. 지은은 도망쳤지만 민지와의 만남은 어려워졌다. 둘은 몰래 만나며 버텼다. 언니, 포기하지 마요. 민지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기사가 나올 때마다 둘은 두려웠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민지의 해고 후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버텼고 지은은 회사에 남아 싸웠다. 팀장님 해고 부당해요. 상부에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고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우리 둘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카페에서 손잡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지은은 언니, 후회 안 해요? 물었다. 민지는 아니. 너와 함께라면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지은은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요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돌보며 자신의 결정을 돌아봤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느 날 옛 동료 혜린이 연락했다. 민지 팀장님, 새 직장 제안 있어요. 민지는 고민했다. LGBT 친화적 회사예요. 지은은 격려했다. 가봐요. 민지는 새 출발을 했다. 그곳에서 민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지은아, 고마워. 둘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했다. 지은아, 엄마 아파. 와봐. 지은은 부산으로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내 선택 이해 못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엄마, 미안해. 화해의 실마리가 보였다. 민지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답장은 없었지만 희망이 생겼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느껴졌다. 동성결혼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둘은 용기를 얻었다. 함께 싸우자. 민지가 말했다. 마침내 둘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블로그에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는 사랑해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하지만 둘은 강해졌다. 지은은 이게 우리의 식텐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이제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다. 직장에서의 시선, 가족의 거부. 지은은 밤에 민지에게 물었다. 언니, 이 사랑이 같이 있을까? 민지는 당연해.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시간이 흘러 둘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은 승진했고 민지는 성공한 프리랜서가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민지 만나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둘은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했다. 처음 만난 그 공원이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대가와 선택의 무게를 보여준다.